원로 인사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내년 총선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서남대가 2등급을, 호원대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제한 등 학생들에게 피해도 예상됩니다.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은 전학 조치됐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의 도세 위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구 180만 명 선도 무너졌고 경제 수준은 전국 2%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다양한 진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치적 소외에서 그 원인을 찾는 흐름이 내년 총선에 맞춰 조직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남훈 목사 등 도내 각계 원로급 인사들이 차례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인구 252만의 전라북도가 180만으로 줄어들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것은 지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민은 뒷전이요. 중앙 권력자의 소위 저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쳐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전북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여야 정치권 어느 쪽이라도 연대해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의 부흥을 위해 헌신할 인재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누구든 그 어느 정치적 결사체든 협조하고자. 이런 원로들의 의기투합이 당장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내년 총선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도내 진보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혁신과 통합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시민정치운동과 야권 통합에 나선 적이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역의 그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출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게 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당장 국회의원 수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전북 정치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와 요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와 광주시, 전라남도는 오늘 전남 순천에서 새누리당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새만금 남축 이축도로와 지도권 산림치유원, 태권도원 진입도로 예산 등에 대해 시급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왕궁 축사 추가 매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 대학가도 학생 수 감축이라는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첫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서남대와 호원대가 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는 A부터 2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설립자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있는 서남대는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호원대는 이보다 한 단계 위지만 역시 하위권인 D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지원에서 제한됩니다. 특히 최하 등급을 받은 서남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액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대학 모두 정원에 10에서 15%를 감축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저희 대학은 정상화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또 이런 식으로 산문을 끼얹는 식이 돼서 저희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과거와 달리 결과가 2년가량 유지돼 신입생 모집에서의 타격도 불가피해졌고 학교 운영 전반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대를 비롯해 원광대와 우석대, 전주대와 군산대 등 도내 5개 대학은 최상위인 A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창 지역 6곳의 아파트를 짓던 건설업체가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불법으로 사전 계약까지 했다는데 군에서는 적발하고도 사실상 손을 놔 연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고창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8월 초부터 공사가 중단돼 공사 자재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건설업체 실질적 대표인 황모 씨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현장을 떠난 겁니다. 해당 건설업체가 고창군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모두 6곳.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결론이 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5,300이에요. 지금 만나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분들은 뭐 2억 일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업체는 분양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계약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뒤늦게 분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전에 계약했던 세대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레미콘과 철근, 토목 등 지역 업체들의 피해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이후에도 불법 분양이 이뤄졌습니다. 진짜 부실업체인가 그 제기를 한다는 게가 그때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불법 사전 분양을 할 당시 모델하우스 오픈 기념 행사에 고창군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된 3천여 건의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3분의 1인 1,100여 건이 진안과 장수, 남원, 임실 등 동부 산하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부 평야 지역의 개통 연결 용량이 부족해지면서 일조 시간이 부족한 동부 산하까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민원과 분쟁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임실 옥정호 순환도로가 절반만 개설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심각하고 관광자원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50년 전 댐 축조 당시에 북부만 개설하고 남부는 방치해놨다가 정부가 이제 와서는 지방도 신규 개설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을 미루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어오다 적발됐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피해 확산 방지에는 관심도 없이 사건 축소에만 급급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남자 고등학교. 지난 24일 이 학교 1학년 A군이 여교사들의 사진을 몰래 찍는다는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됐습니다. 학교 조사 결과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A군이 질문이 있다며 여교사를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친구 한 명에게 사진을 보여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식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충 수업이 이루어진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A군이 있던 교실에서 수업을 했던 여교사 5명이 사진을 찍힌 것으로 학교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강제 전학 조치하고 휴대전화와 온라인 저장 공간에 남아있던 사진 10여 장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학생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이루어져 추가 촬영이나 유포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교사 중 한 명은 불안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나머지 교사들도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학교는 3년 전에도 학생들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열린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명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단체장 업무 추진비의 사용처와 시간까지 공개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익산시는 세부 내역 없이 총액만 한 달 뒤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업무 추진비 내역이 한 달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공개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추천한 22명으로 민간 TF팀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선 개편 전담팀을 편성해
시민버스위원회와 민간 TF팀이 제기하는 각종 사안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내일부터 열흘간 20세 이하 월드컵 국내 9개 개최 후보 도시의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전주시 점검은 오는 4일이며 다음 달 22일 최종 6개 개최 도시가 선정됩니다. 전라예술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는 3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4회째를 맞는 이번 전라예술제에서는 국악과 연극 등의 다양한 공연과 추억의 영화 상영, 문학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오는 3일부터 나흘간 전주 영화제작소에서 올해 전주영화제 화제작 24편을 앵콜 상영하는 폴링 인 전주가 진행됩니다. 영화제 측은 관객과의 대화와 다양한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부대 행사도 준비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대해 다음 달 4일 공고를 내고 오는 10월부터 2017년까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보상 규모는 114억 원으로 보상협의회 등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대형 판매점 판매액 지수는 87.3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판매액 지수는 지난 5월 정점을 보였다가 달마다 등락을 거듭하는 추세입니다. 전주 MBC 강동엽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동엽 기자는 군산기계공고의 불공정한 교장 공모제를 보도해 유명무실한 공모제의 실상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부안 동진면 고마제 내거리에서 사륜 원동기와 옵티마 승용차가 부딪혀 원동기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좌회전을 하던 원동기와 직진 중인 승용차가 충돌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당시 신호 상황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고창 운공습지 일원에서 환경부와 전문가 14개 시군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 연구를 통해 생태 관광지 조성 기준과 탐방 프로그램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장수 뜸봉샘에서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는 생태 관광 정책을 밝혔지만 자연 환공 훼손과 남생이 양식 방사 계획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완주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6세부터 만 9세까지의 셋째 아이 이상 자녀 가정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완주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으로 4년간 셋째 이상 다자녀를 가진 500여 가정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쌀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품목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그동안 대표 품종인 신동진벼를 중심으로 수출을 주도했지만 호품과 새일미, 일미벼 등 4개 품종으로 품목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